자, 이수페타시스가 시간에서도 뭐 추가 강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제 한미반도체의 20%의 폭등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방 기준에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놓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기준에 이수페타시스의 변동률 14.43 뭐 최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재편입이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오늘도 매수 강도를 드렸고 아마 마지막 매수 사인이 44,500원인가요? 거기까지도 매수가 나갔을 거예요.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꺾여졌어요. 꺾여져서 차익 실현 범위를 43,000원 이탈된 43,500원 이탈되는 범위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재편입을 기준을 잡았죠. 그러니까 뭐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의 기준에서도 밑에서부터 매수 사인 계속 나갔고 마지막 문자에 매수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손절을 하자라는 기준이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의 기준에서 일단은 전략 부분을 손절로 대처를 하시더라도 재편입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이 원체 긍정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 메타방의 경우는 잘 유지를 하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뭐 수익을 극대화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뭐 고점 넘길 때 170%를 넘겼고 지금 기준이 대략 한 165% 이상 수익 범위가 돼 있어요. 한 170% 가까이 돼 있어요. 170% 정도 메타방에 이제 수익이 형성돼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기준에서 이제 뭐 내일 모레까지 해서 변동성이 내일 한 번 더 이수페타시스에서 나와준다면 내일 기준에서 아마도 뭐 절반은 정리를 했고 절반은 오버나잇을 했기 때문에 내일 거래가 터지면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에서 거래가 좀 터져야 돼 사실은 시간에서 최소 30만 주 최소 그래 이제 내일 1000만 주 거래량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1000만 주 거래량이면 시초가 대비해서 일단은 최소 5%에서 7%는 윗방향 변동이 나옵니다. 뭐 순간 찍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1500만 주가 실려야죠. 최소 1500만 주가 실리면 위로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 이상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버슈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뭐 빠르면 내일이면은 메타방 계좌 수익이 더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 부분이 4월 1일 날 스타트 되는데 무리수 없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기 4월 1일 날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시차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1기 그 마무리 부분은 어떻게 지을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이제 뭐 어제 기준에서부터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을 어제 방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메타방에 뭐 비중을 집중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방안 기준에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설정해 드렸는지 라이브 방송에서부터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름 돋는 기준 어떤 거예요? 메타방의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이제 3시 12분에 오버나잇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오버나잇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잡고 있지만 뭐 이수페타시스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같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인데 오늘 계속 눌려 있었어요. 3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와 있었고 38,900원에 하나 마이크론 들어가서 하나 마이크론 28,000원 이하에 편입을 하고 그렇게 편입을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둘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아니다. 이수페타시스 쪽을 설정하는 게 옳다 해서 하나 마이크론 2% 이상의 수익 내고 빠르게 정리해서 이수페타시스 매도 단가보다 위에 막 빠르게 쫓아가서 잡은 거죠. 그게 39,000원대 중반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2% 수익 내고 옮겨온 거 따지면은 뭐 수수료 빼면은 뭐 똔똔 수준에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중요한 거는 3월 27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인 거고 3월 27일 이전에 마지막 문자 3월 12일 날 마지막 문자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이수 베타 지수 100% 오버나잇 이런 경우가 이제 흔치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27일의 기준 목표 주가가 39,150원에 끝나는 요 마감 동시효과 가격 그 기준에 42,550원, 45,000원을 설정해 드렸어. 20거래일 고점 돌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상 최대치 고점 43,300원을 돌파.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오면 45,000원 명목 가격 뭐 이렇게. 오늘 고점이 44,800원 14.4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윤정도 목소리는 맨날 이렇게 불만 섞인 투덜이의 목은 다 그냥 쉬어 나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완전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설정을 하다 보니 뭐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26일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 VVIP 방의 기준입니다. 이제 VIP 방, VVIP 방, 그다음 문자 방, 그리고 메타방 이렇게 네 가지의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방은 VVIP 회원이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100%씩. 그래서 뭐 이수 베타시스에서 수익 낸 거는 다소 좀 낯이 부끄러워요. 왜? 우리가 기존에 20% 수익 잡아낸 거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HLB에서 수익을 다 잡아낸 거죠. 그 양쪽에서 수익을 잡아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0% 수익 범위 수준 그 라인에서 이수베타시스를 가지고 오늘 70% 수익까지 좀 확장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6일자 보시면 벌써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뭐 보도자료들, 뭐 내일장 공략주, 오늘장 공략주,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 172,500원, 오늘 지금 181,200원입니다. 183,000원을 하이닉스가 찍고 172,500원에도 매수. 누가 이자락에 45% 비중의 매수를 드리겠냐고. 농담에. 아니 여기저기 방송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유료방을 떠나서. 그러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아니라 좋다라고 여기저기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사냐 안 사냐를 따졌을 때는 산다 안 산다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산다라는 기준을 안 잡아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수페타시스를 어제 기준에 두 번째 매수 종목으로 쏴드린 거예요. 38,700원. 왜? 어제 거래가 일부 실렸어요. 최근에 이제 갭상승에 꼬리 달리거나 갭상승에 음봉 떨어지고 변동폭 제한적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수베타시스 이제 어찌됐건 어제 38,700원에 비중 5% 기존의 물량 계속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 2.5% 들어가세요. 5차 목표 주가는 43,000원 52주 고가 사상 최대치 고가 수준으로 설정해 놔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는 한미반도체 105,000원 어제 117,300원 찍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그러니까 문자만은 개장초에 문자 한 통씩 나가고 2차 문자는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주력주는 좀 배제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그 VVIP 방과 VIP 방은 거의 이 문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양쪽이. 근데 VIP 방은 따라하시기가 힘든 거고 문자 보고 이제 대처하시기가. 그리고 VVIP 방은 대처가 되죠.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드리니까. 종목이 움직이는 게 그게 매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수베타시스 오늘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야. 그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또 밀려 내려올 때 고점에 잡은 물량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움직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도 어제도 죄송합니다.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손절까지도 했고, 그리고 뭐 손절 이후에 또 재편입했고,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HLB는 위험 고지를 굉장히 강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HLB 쪽을 메타방 같은 경우에 HLB에서 이제 큰 수익 잡아내고 좀 일찍 정리했죠. 10만 원 초반에 했나요 우리가? 10만 원 초반에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정리했는데 목요일이 아니죠. 하여간 정리를 했는데 변동률이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위치입니다. 또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9만 원대 초반에 정리를 한 거예요. 메타방은 100%씩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미 쪽의 추세 강화는 계속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21만 7천 원이 신고가였는데 그거 다 돌파했고 오늘 또 돌파했고, 그래서 저런 흐름들은 추세 강화로 잡아드리는데, HLB는 오늘 좀 죄송스럽게도 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언급은 드렸는데 공식적인 매도 문자를 못 드렸어요. 손절 범위를. 그죠? 플러스만 편입 단가 대비 마이너스 3%면 뭐 손절입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미스가 있고, 대신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HLB 한 종목만 100% 갖고 계신 분이 방 안에 계세요. 응? 그 수익률은 오늘 이제 좀 수익이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되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그분께도 어제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물량 무조건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5%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추이 추세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이 한 10만 주 가까이 들어오다 꼬여서. 그리고 이제 검색기에서도 이런 그 흐름들이 나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사상 최대 신고가 넘겼고, 삼천당 제약 어제 상한가 갔고, 뭐 HLB 어제 저가격에 포착되고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가고 꺾인 거죠. 그러니까 검색기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매도 사인 나와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기계적으로 탈퇴 재진입 이렇게 매도 사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 신호에 재진입을 잡아드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수 첫 바닥 기준에서의 흐름이 12시 50분 기준에 4만 원 공방이 나올 때, 더 밑에서 신호가 나오면 좋은데 거래가 완벽해져야 되니까 그것이 확인되고 4만 원 수준에서 나온 거고, 거기서부터도 12% 움직인 거죠.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 넘는 종목 12% 움직여서 2조 7천억 8천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늦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매도 사인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4월 13일 날 여의도 특허보틀 강연회가 있어요. 최대 15분, 그리고 10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5분 오셔도 너무 복잡하고 10분 정도면은 아주 프라이빗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죠. 작년에 2월 말에 50명 추천 강연회를 했어요. 그때는 콘네드 2층 아트리오를 전체를 대관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50분, 60분 가까이 오셨죠. 그때 이제 잡아드리는 게 에코프로하고 2차 전지. 작년 2월 말에. 그때 에코프로가 뭐 10만 원, 그 1월 말 종가 1월 말일 날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11만 9천 원. 그러니까 2월 달에 아마 한 20만 원 넘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2차 전지 강력하게 포스코 퓨처엠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검색기 정식 버전 HTS 버전 나왔을 때 페어몬트 30분 VVIP 강연을 진행하면서 그 4월 1일 날 3월 23일 날 50만 원 찍고 40만 원까지 밀렸다가 40만 원대 중반에서 맴돌던 에코프로 매수사인 4월 1일 날 그렇게 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결국은 에코프로가 7거래일 만에 82만 원, 그 이후에 이제 150 간 거는 82만 원에서 50만 원 깨지고 나서 150 간 거고, 그때는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로 집중을 해서 뭐 에코프로의 변동률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온 거죠. 그리고 8월 달에 강연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포스코 DX, 그리고 이제 10월 13일에 페어몬트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10분 모시고 강연했을 때 9월 10월 시장 폭락 나올 때, 그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 55%까지,
시장 힘드시면은 100% 정리하시고 쉬시든가 아니면 쉬시지 못할 것 같으면 성향상 혹은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상 주식은 갖고 가야 된다 하시면 종목 다 압축해서 하이닉스 현대차 80% 채웁니다.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한미 반도체 52,500원에 5%. LG화학 비중은 급격히 줄인 거죠. 30%대에서부터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10%까지 줄여놓은 거고. 결론은 어제까지 종가 기준에 45% 수익이고 지금 한 50% 될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말 종가 대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월 13일 강연회에 10분 프라이빗 소규모 강연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이제 황태자님 뭐 4월에 복귀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원체 바쁘셔서 황태자님이 10종목 정도 있었어요. 종목 문자 오는 것마다 다 샀잖아. 결론은 10종목 있던 거 그날 강연에 오신 다음 설명 듣고 싹 정리. 그게 주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변동성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변동성 종목도 아니었어. 싹 정리 하이닉스한 종목 몰빵. 그 100%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력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한 거고 변동성 종목은 별도로 매매를 하신 거죠. 그때 가격이 12만 3천 원에 사셨어요. 다 정리하고 그날 사신 게 12만 3천 원. 그러니까 지금 18만 3천 원 찍었으니까 6만 원 올라온 거예요. 50%입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10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50%에 5개월 좀 넘는 거죠. 50%. 그리고 그때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황태자님 뭐 직접적으로 매매세 드리면 안 되니까 100%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IT에 집중하실 것 같으면 결론은 하이닉스 일부 정리를 하셔서 뭐 한미반도체 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아유 머리 아파요. 나 단타 치는 계좌 따로 있으니까 단타 따로 치고 하이닉스로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갈게요.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미반도체로 일정 범위 분할을 하셨다면은 아마도 한미반도체 뭐 더블 이상이니까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번 강연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준이에요. 이번 강연에서 하나는 10월 달에 새로운 수식을 930 수식을 내드렸어요. 그 930 수식을 내드리게 되면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수베타시스가 진입 후의 수익률이 0.5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재진입의 수익률이 0.5인 거고 실질적인 차트 범위 보시면 HTS 버전은 띵동 매수하세요. 띵동 매도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띵동 매수하세요. 띵동 매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된 수익률 범위가 10% 이상이죠. 39,600원에서부터 떴으니까 10%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이 거대한 종목도 뜹니다. 뜨는데 그 기준이 띵동 매수, 띵동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뭐 또 재편입 구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진입, 탈퇴, 뭐 재진입.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상한가의 기준에 부럽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장초부터 신호 나올 때 기준으로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그게 수식이 930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 1000-1, V 뭐 1300 이런 그 수식 범위를 새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번에도 좀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종목이 시장의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터져서 나오다 보니까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930, V1000, V1300, V1500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식이 이제 높을수록 그러니까 V1500으로 가면 갈수록 뜨는 종목이 제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뭐 대여섯 종목도 막 나오는 경우도 지금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V1300 이렇게 보시면 그 종목이 굉장히 압축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 10월달 포트 또 2월달 포트 그리고 이제 뭐 3월 포트인데 3월 포트도 시장 대비 월등하죠. 오늘도 하이닉스가 2.65로 결국 종가가 형성이 됐고 현대차가 1.4 올라왔기 때문에 두 종목 비중이
45% 25%잖아요. 그것만 합산해도 뭐 매우 뛰어나다는 거 같고, 나머지 쪽이 주춤거리고 KB금융이 좀 밀려있다 할지라도 걔가 5% 비중이라서 계좌 수익은 오늘도 확대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 여기에 HLB나 이수베타시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주력주 이외에 이제 뭐 변동성 종목,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들어가 있죠. LIG 넥슨 19만 원 찍고 밀려서 좀 아쉬웠는데 대부분 돌리고 있죠. 그리고 HLB는 오늘 미끄러져서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또 어제 편입할 때도 강조를 드렸어요. 아니, 거래대금 수반돼 있고 누적 수급이 일정 범위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변동성 감당 안 된다. 비중 절대 5% 넘기면 안 되고 100% 갖고 계신 분의 기준에서도 이제는 수익 확정 좀 지셔야 된다. 22일처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다가 되돌리면은 야 이거 뭐 냅두면 더 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나중에 이제 조금 버거워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조 이하짜리 S1000, S1300보다는 V 쪽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 것까지 보는 이유가 이수베타시스를 어제 장중에 올려드렸었어요. 올려드리면서 이제 이수베타시스 메타방은 100% 갖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에 39,350원일 때 50% 수익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하나 마이크론 쪽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거기서 조금 뭐 수익은 소폭 증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종가의 기준이 43,650원이에요. 그럼 저기서 뭐 곱해주기만 해도 계산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4,300원이 올라왔어요. 4,300원 곱하기 3,820주 뭐 해줘볼까요? 자, 3,824주 곱하기 4,300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장중에 한번 메타방은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고, 그럼 1,600 올라왔네. 얼마예요? 66%인데 계좌 수익이 실질적으로 66%가 아니라 70% 육박해. 여기 하나 마이크론에 한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44,300원 매도, 43,900원 좀 너무 좁게 재편입을 했어. 그리고 이제 마감 동시효과의 절반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메타방의 기준의 손익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 계좌를 이제 매번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계좌 좀 보내주셔야 돼요. 메타방에 계신 분들. 그래야 이제 전략을 좀 설정하죠. 어느 정도 이제 윤곽 잡히는 기준에. 그리고 어제 기준에 이제 그 메타방에 계시는 분들 계좌 기준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53%였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70%좀 넘겼던가 한 70%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수베타시스 어제 오버나잇 그대로 100% 다 했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조금 매매가 메타방은 어수선하긴 했어요. 제가 다소 오늘 어제는 뭐 한미반도체처럼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는데 오늘은 오늘대로 조금 흥분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이 잡혔던 거고, 뭐 종목 검색기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종목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 위주로 뜹니다. 근데 이제 930 수식이 너무 종목이 많아지니까 1300 다실만 해도 종목이 조금 간추려질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인천 동구 선생님께서도 이제 오래간만에 뭐 가게 또 정리하시고 하시면서 시간이 일부 나셨기 때문에 어제 기준에 9시 53분에 올리신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한미반도체 충분하게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수베타시스. 그죠? 뭐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매수 강도를 이제 집중하는 쪽에 같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하이닉스는 뭐 주력주에 매수 강도를 집중한 거고, HLB는 12만 8천원까지 매수세를 냈다가 거기는 손절 범위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나가죠. 10만 1,500원. 이게 사실은 1,500원이 아니야. 10만 2천원이었어요. 제가 저 수치를 못 고쳐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에 10만 1,600원 10시 12분인데 10만 2천원의 직전 고점을 넘길 때 매수 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8만 원의 공방까지 나올 때 흐름에서의 연동성,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슈팅.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다 10만 뭐 1,700원, 1,400원이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102,000원 뚫자마자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수 페타시스의 기준이 되는 거죠. 분봉의 기준에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고점 찍고 39,900원 찍고 눌림목입니다. 편입 설정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월 25일 거까지 오늘 다시 잘라서 오늘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수 페타시스 갖고 나가죠. 이수 페타시스 누적 수익 수급 범위 작년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올해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수급 2개 잘라야 돼요. 창고 동량 누적 수급 범위, 그다음 평균 단가도 2개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5분봉 기준에 눌려져 있지만 뭐 수급 범위가 원체 뛰어나다 지금. CT 쪽에서 누적 수급이 110만 조 25일날 기준에. 근데 어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거든요. 어제 들어온 쪽이 또 BMP5가 들어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가 들어왔는지 또 확인해 봐야 돼. 어제는 그럼 매도는 누가 했니? 누른 건 누가 눌렀니? 신한하고 한투가 좀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창구가 전부 매도 우인데 주가는 상대적인 강세야. 거래도 일정 범위 터져 있고. 결국은 마감 이후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 기관들은 거의 뭐 건방 기준인데, 기관도 이제 손바뀜이죠. 연기금은 또 매수였고, 개인들은 물량 다 털렸고.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0.4% 좀 못 미치는 0.3%대 매수가 들어온 거였고요. 그래 이제 오늘 요 누적 수급도 이제 다시 잘라서 드릴 건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수 페타시스 설명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지금 바로바로 다 잘라서 올려놔 주셔도 돼요. 올려놔 주셔도. 똑같이 안 만들어도 돼. 그러면 그거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냥 체크해가지고 볼 테니까 여기서. 요거 보려고 PPT를 잡아달라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서 3월 5일자 기준에 저때 이제 변동이 확장돼 있을 때 개별된 목표주가 47,000원을 드렸는데 꺾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꺾여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꺾여졌을 때 저 고점 찍고예요. 3월 5일자 방송 이후에 저 고점 찍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어제 다 올려드린 거. 그래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뽑아놨으면 되는데 저기를 안 해놨어요. 저장을 안 해놨을 거야 아마. 어찌됐든 오늘은 어차피 이제 오늘자 새로 잘라야 되니까 요 차트만 예를 들어서 요 차트를 PPT에 넣어주세요. 요 차트 좀 드릴 테니까. 해상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송을 이중으로 갖고 나와서 둘 다 볼 테니까.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수 페타시스를 한미반도체 이제 매수사인 들여놓고 이수 페타시스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수 페타시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수 페타시스가 저평가가 아닙니다. 저평가가 아니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찾아올게요. 뭐냐면 작년에 이수 페타시스의 공략 범위 그때가 이제 5월 말에 편입을 해서 우리가 7월 그 즈음에 아마 차익 실현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5월 말 그때 당시 이제 이수 페타시스 뭐 가져가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지금의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0,000원대 초반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방송화면을 잘라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화면을 잘라서 최근에 이걸 갖고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5월 22일자에 이제 컨센서스 자료인데 PR이나 PBR이 2.9배는 좀 높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PR 기준에 5월 22일자 기준이면은 높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방송 원고는 5월 30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 컨센서스 작년 거 자른 게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면 그거 좀 뽑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수 페타시스 이 당시에는 저평가의 기준도 설정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 11,350원에 검색해 떴는데 6,320만 주짜리라고 했잖아요. 1조가 안 된단 말이지. 1조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고
이거 만약에라도 움직임이 나오면 15,000원대에 이수페타시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우리 6월 포트폴리오 있죠. 작년 6월 포트폴리오. 그 화면 캡처하면은 지금 수익률이 나올 건데 방송 화면이 있을 거예요. 방송 화면이 포트폴리오 구성돼 있는 방송 화면이. 그래서 요게 이제 5월 30일자고 5월 30일자 방송 화면에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5월 달이 날짜가 31일까지 있나요? 그러면 31일 날 작년 뭐 5월 31일 날 이럴 때 이제 그 방송 원고. 지금 원고 작업하신 분 듣고 계세요, 혹시? 작년 그 5월 30일 혹은 31일 날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때 방송 화면 캡처해 주면 돼요. 그때 이수페타시스를 주력주로 넣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주력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얼마에 넣었냐면은 단가하고 그게 다 나오죠. 작년 6월 달부터 5월 말 종가 기준에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어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장중에 1조를 넘겼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중에만 넘겼고 1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 비중으로 14,630원 종가에 이수페타시스를 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계시면 이제 200%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있나? 고점 찍고 꺾이면 차익 실현이지. 그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는 전량 차익 실현을 작년에 다 한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왜 매수의 기준이 잡혔니라고 했을 때 지금 재차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어떤 내용? 그 당시 기준에 이수페타시스의 엔비디아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 그 부분이 이제 HBM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거기에 한미 반도체 엮어서 묶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들여다본 거고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솔레이트 때라 하이닉스의 변동률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작았던 상황이고 우리는 그 기대치에 다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의 일단 공략의 설정 범위는 PCB 업체잖아요. 대표적인 PCB 업체인데 AI 기반된 AI 서버에 기반되어 있는 이 전체 시장의 확장, 그 전체 시장의 확장 기준의 흐름,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AI 거기에 GPU, 그러니까 AI는 오픈 AI가 22년 11월 30일 날 챗 GPT를 공개하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 뭐 전 인류의 관심이 집중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MS사가 2년 이상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줬었는데 오픈 AI라는 업체 거기서부터 파생된 AI의 이 내용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쓰던 AI라는 단어가 전 인류에 있어서 이제 인류가 전 세계가 AI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죠. 그 산업 기반이. 그렇게 되면서 MS, 시가총액 1위 MS,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 시가총액 3위가 엔비디아로 치고 올라온 거고, 그게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작년 1월 달에 엔비디아가. 근데 지금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3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도 넘겼어요. 그리고 4, 5, 6위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이 AI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전부 다 빅테크들이 AI 성장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도 도태된다. 우리 산업에도 무조건 다 AI를 갖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AI 서버의 비중의 70%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AI 서버 기준의 70% 수준이 GPU란 말이에요. 그 GPU를 구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데 TSMC가 조립을 하고 또 그 과정 만드는 과정을 가져가고 거기에 HBM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 D램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직으로 탑을 쌓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HBM인 거고.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3 5세대 양산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세대 양산한다. 걔네는 이제 8개, 8개를 쌓아 올린 거. 기술력이 8장 쌓아 올릴 수 있고 하이닉스는 12장. 12장인데 이제 4장씩 3단으로 나눠서 12장. 삼성전자는 6장을 한 단으로 12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더 세, 우리가 더 기술력 좋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HB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까지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그걸 쌓아 올리는 기술. 한미 반도체는 그걸 쌓아 올리는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를 그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5세대 양산 그리고 납품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렇게 해서 폭등이 나올 때 그때 한미 반도체 변동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들에게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매출처 다변화가 이제 전체 시장의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성장성에 대한 해석, 저평가는 절대 아닌 거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의 이제 다시 어제 20% 변동 나왔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분쟁도 있었지만 특허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분쟁도 있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세계 1위 TC본드 업체의 장비를 안 쓸 수 없다라는 해석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솔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20% 폭등. 근데 이수 페타시스는 얘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 이노텍 다 PCB 업체죠. 대표적인 PCB 업체인데 이 PCB도 MLB라는 거는 이 PCB 한 장을 쓰는 게 아니라 다층으로 고다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메인보드 기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제 나이 제가 53인데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 또 저희 또래 되신 분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기술인가 뭐가 있었어요. 라디오 막 뜯어가지고 기판 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초록색깔 기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성 PCB라고 휘는 PCB도 나왔고 여러 개. 그게 이제 인터플렉스가 그게 어마어마한 마진율을 가지고 갔었죠. 연성 PCB 만들면서. 그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지금 다 무너졌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제 지금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을 갖고 MLB 같은 경우도 약간 특화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화돼 있는데 지금 GPU 관련해서 고다층 고사양 고기술의 고사양 제품이 필요로 돼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그 기술력이 있고 그 기술력의 매출처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쪽 이수페타시스의 영업이익이 오늘 이제 그 조선 비즈에서 나온 내용은 8천억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권사 보고서 내용 9천억 이상으로 또 나오는 쪽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기준 잡을 때는 1조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의 이제 GPU 수요 추이를 감안한다면 또 생산 추이를 감안한다면 결론은 그 내용이에요. 그 하나. 대표적인 PCB 업체고 지금 다시 봤더니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니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사실 전체를 다 아실 필요성은 없어요. 그냥 궁금하시다 하시면 케빈 선생님께서도 저랑 한 살 차이신가 그런데 저보다도 부지런하시고 훌륭하세요. 증권사 보고서 내용 다 보시고 왜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니까 증권사 보고서 내용 다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쓰는 보도자료 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기자분들이 오타를 내면은 그것도 다 잡아내실걸요.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능사가 아니에요. 케빈 선생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 때가 없으시겠지만 이해되세요? 그들은 보도자료 갖다 쓰면서도 그 오타가 있으면 오타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갖고 나와서 그 오타 있는 거를 막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케빈 선생님 그렇진 않잖아. 윤정도는 더더욱 안 그렇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뭐 연구원분들이든 직원분들이 그런 거 단어 실수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좀 마이크 켜놓고 짜증내서 죄송한데 그냥 장 좋을 때 짜증내지 언제는. 장 안 좋을 때 짜증내면 그건 더 심각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하시긴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하나하나 더 주의해서 조심해서 확인해서 올려라, 그 기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쪽에서는 마케팅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수베타시스를 언제 어느 가격에 어떻게 편입 설정을 잡아드렸고, 아까 보여드린 메타방의 기준에서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저렇게 문자를 보내놓고도 소름 돋아. 응? 이수베타시스 6월부터 기준에 이게 5월 31일 날인가요? 30일, 31일 그때 당시에 설정해드린 요거 PPT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센서스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급 말고, 수급 말고, 뭐 이 수급도 이제 뭐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수베타시스 방송 원고 있어요. 뭐 어떻게 갖고 갔냐면은 최근 방송 원고에 이수베타시스 컨센서스 예전 거 화면 딱 하나 띄워드리고, 예전 그 방송 원고 있겠지.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띄워드렸거든요. 띄워드리고 이때는 저평가인데 지금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는 아니지만 한미반도체랑 똑같이 저평가는 아니지만 결론은 중요한 거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슈와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이슈,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슈.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2조 7천억 8천억인데 매출 1조 가지고 되겠냐고. 그것도 제가 높여드려서 1조인 거고. 안 되겠죠. 응? 지금 이수베타시스 시간의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마감 때까지 30만 주 터져야 돼. 지금 한 5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강보합이에요. 매도 잔량 시간에 뭐 16,000주 있었지만은 시간에 지금 거래가 강보합 43,850원까지. 그럴 거 왜 마감 동시효과에 메타방 50% 정리했냐. 아이, 수익 좋지만은 절반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또 요럴 때 시원하게 움직여줬을 때. 내일은 또 내일.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0.7 하락하고 3%까지 밀리고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어제 시간에서 한 1% 가까이 강세 띄고 마감했거든. 결론적으로 외국계가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정점 찍고 이제 조정받은 다음에 뭐 수급이 다시금 이제 꼬여졌던 수급이 다시금 유입되고, 그 과정에 JP모건, 시티그룹, NH, 골드만삭스, 메리츠, 여기 보면은 희한하게 오늘 매도 강도가 있었던 모건스탠리 쪽은 없어요. 그리고 모건스탠리 물량은 옛날 물량이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JP모건 들어오면 모건스탠리가 따라 들어오는데 내일 아침에 봐야죠. 실질 다 매도를 한 거였는지. 그리고 이 매수 기준이 9월 10일부터 이제 3월 25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뭐 오늘 기준에 어제도 외국인이 좀 더 샀고 또 오늘도 샀고, 그러면 이제 오늘 것까지 합산하면 96만 주니까 1.5%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700만 주 들어온 거죠. 6,300만 주짜리에. 그러니까 11%의 매집이 된 겁니다. 그 11%의 매집이 됐고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가 있겠죠. 일단은 뭐 32,000원만 잡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150%에서 더블을 기준 잡죠. 10% 이상의 매집이. 그럼 64,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본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64,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본다. 그 단기 성향의 매집도 굉장히 커요. 이수베타시스의 단기적인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도 대략적으로 320만 주, 오늘 70만 주, 400만 주. 400만 주니까 거의 6% 이상 들어온 거예요. 6% 이상의 기준에서 6% 이상의 기준에서 매수 평균 단가가 35,000원이에요. 1월 22일부터로 따지면. 그래서 35,000원. 다시 볼게요. 그래서 6% 이상의 35,000원. 아, 이거는 23년 5월이구나. 지금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수준의 6%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건지 한번 볼 건데,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이제 그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또 올해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그 기준 잡아드렸던 뭐죠, 그
외국인간 수급, 그 수급 범위에 표를 한 장씩 넣지 말고 두 장을 한 페이지에 넣어버리세요. 두 장을. 그래야 사이즈가 안 깨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거는 이제 작년부터의 기준이고 지금 거의 기준에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1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320만 주인데 오늘 70만 주니까 400만 주. 매수 평균 단가가 35,000원 이상. 그렇게 해서 5% 이상일 때 30에서 50%, 그리고 작년 거부터 하면 10에서 15% 매집이 돼 있을 때 50% 이상의 수익 범위를 설정한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스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는 뭐 제가 차트 잘라서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64,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방 1기가 100% 내일 뭐 기준에 100% 넘기고 그러고 나서 4월 1일부터 2기 시작할 때 또 이수를 또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 10% 이상을 기대하면서 들여다보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기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기아, 그리고 현재 기준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그러니까 10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요 네 종목. 그리고 HLB도 보긴 할 텐데 저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같이 병행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목, 수급이 월등한 종목, 거래가 좀 수반돼 있는 종목. 거기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시가총액은 작지만 하나마이크론, 그럼 총 7종목이에요. 그걸 윤정도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메타방 1기처럼 메타방 1기의 첫 번째 수익이 한미반도체잖아. 뭐 엔캠의 상한가나 HPSP의 27%의 폭등의 수익 범위도 그것도 이제 다 기준 잡혀서 매매가 설정이 됐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변동성 확장해서 수익이 20%대로 확장이 된 거고, 20%대 한번 넘어갔다가 좀 수익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20%대를 넘긴 거거든요. 그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HLB를 한동안 HLB 그렇게 하면서 이제 40%대 50% 수준까지. 근데 이제 HLB의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10만 원 초반에 정리를 하고 이번 슈팅은 못 잡아냈어요. 근데 이제 따져보니까 금요일 날 무조건 정리를 했겠더라고요. 그죠? 그냥 막 개파랗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시초가 대비 3%니까 10만 5천 원 깨지지 않는 한 가져가는 위치였는데 10만 7천 원이 이제 장중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탈되면 정리하자 했는데 10만 6,1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돌린 거죠. 어쨌든 그때 정리했으면은 뭐 우리가 정리한 가격 대비해서는 6% 수익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20% 노리고 보자 했는데 어제 문자 무지 나갔는데 이수도 좋았거든. 개장 초에. 만약에 이제 어제 한미 공략했고 오늘 이수로 왔다면은 어유. 근데 뭐 그렇게 전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수로 옮겨왔다라는 거 3월 19일부터 다 공개적으로 드렸었고, 어제 기준에서도 51% 도달돼 있는 게 이수에서였다. 100% 오버나이트 한다. 27일 날 목표 주가가, 저도 소름 돋는다니까. 27일 날 목표 주가가 얼마? 보시면은 이렇게 27일 기준 오버나이트 하고 100% 오버나이트 하고 42,550원, 39,150원짜리를 3,000원 10% 이상 20% 사이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죠?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 목표 13만 원, 19차 목표 주가 13만 원 확장. 결론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 그 검은 거 그걸로 쓰세요. 수익 범위를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뭐 종목별로 5% 비중에서는 이래저래 볼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갈 때는 뭐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장중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수를 거래가 오래간만에 수반됐기 때문에 400만 주 어제 터졌죠.
400만 주대 500만 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기준에 오래간만에 이수베타시스를 장중에 VVIP 방에도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주봉 또 이렇게 어제 주봉. 아까 제가 일봉 드렸고 주봉 다시 드린 거예요. 저 원봉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봉에 이제 그 돌파 개별 기준에 개별에 대한 교육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월봉 기준에서 흐름은 뭐 마감 이후에 잘라서 드릴게요 정도. 이거 완전히 다 바뀌어 있죠. 이거 이제 하나씩 주봉 월봉 일주 월봉 다 보면서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10시 22분에 이수베타시스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3,000당 제약 진입 이후에 상한가 수준까지 그리고 시간에서 상한가 오늘 추가 4% 변동. 근데 이제 저쪽은 3,000당 제약은 매수 사인 문자로 단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검색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뜨면 서른향에 맞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 나가는 거는 하이닉스, 뭐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알테오제는 예전에 문자 나갔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뭐 교육용으로도 좀 조심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그래서 요 검색기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3,000당 제약 11만 9,400원 저 14만 원 훌쩍 넘겼죠. 그 전날 상한가일 때도 떴고. 그래서 종목 검색기 활용하셔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좀 가져가시고 매도 사인 나온 매도 사인대로 대처를 하시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HLB 어제 12만 5천 원에 라이브 방송에 설명드렸을 때 12만 5천 원 공방까지 다시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결론은 12만 5,100원에 정리하십시오. 다시 사더라도. 근데 수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예요? 어떤 종목이야? 3,000당 제약 333333 시가총액 대박.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고 근데 1시 넘어서군요. 10만 1,500원으로 되는데 10만 2,000원 문자 나간 게 1시 넘어서요. 그 전에 아까 한미반도체 문자 나간 거는 변동이 크지 않을 때고 그때 0.3%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 있었죠. 9,700만 주짜리 한 30만 주. 그러고 나서 이제 10만 2,000원인데 1,500원으로 잘못 보냈고 여기서부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HLB 관련해서는 부담된다. 또다시 이런 변동이 나온 건 부담된다. 일단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11만 원 수준 12만 원 수준이었네. 어제 기준에 12만 원.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뭐 그 정도 가격이 잡아드렸는데 원체 크게 밀렸어요. 손절 마이너스 3%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하여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1,000원 단위로 그러니까 1% 단위로 1.5에서 3% 등락 범위에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또 혹은 편입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론은 계속 1,000원 단위로 매수를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아까 3,000원, 5,000원, 그리고 7,000원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야 지금 사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이미 얘도 25일 날 방송에서 현대차증권의 리서치 보고 자료 다 해석해드리고 야 얘를 아무리 그래도 한 방에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올리는 건 그건 또 웃긴다라는 표현까지 해드렸어요. 우리도 목표 주가 높게 잡고 있지만 다른 쪽 다 7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하는데 현대차증권 쪽에서 20만 원, 10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 보고서 나오고 그걸 명분으로 뭐 들어 올렸든 뭐가 됐든 일단은 한미반도체 11만 7,300원 찍은 거고요. 11만 7,300원. 그러니까 어제 뭐 사실은 이수도 변동성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메타방에서 움직일까의 고민을 움직이질 못했던 거고 종목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10만 6,500원이잖아요. 한 번씩 다 복귀해 보세요. 그러니까 VVIP 방에 계신 분들도 누가 저거 다 넘겨서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기준을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우리 연구원분들도 올려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이제 저러한 종목 검색에서 떠 있는 기준 10만 6,500원 문자는 계속 나갔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10만 원 초반, 10만 1,500원, 10만 2천원, 3천원, 5천원, 7천원, 그리고 검색계에 뭐 계속 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사도 됩니까의 기준에 한미반도체의 수급도 이제 47만 주면은 얼마? 0.5% 수준. 물론 뭐 시가총액 10조 넘는 종목이 0.5% 수준에 8% 올라온 거 많이 올라온 거지만은 아니다. 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의 기준이고, 키움 쪽에서 또 물량을 뺏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12만 원 목표 주가에 계속 10만 8천 원 매수, 계속 매수. 한미반도체 VI인가요? 중고 선생님, VI입니다. 깜짝 놀라셨겠죠. 10조짜리가 얘에서 20% 등락 범위를 보고 좀 접근할 겁니다. 근데 진짜 20만 원 등락 범위가 나와. 20%. 11만 원 또 매수. 계속 매수. 저 문자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매수입니다. 계속. 그래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요 라인에 눌리지 않고, 요 라인에 눌리지 않고가 아니라 요 라인에 11만 4,900원, 11만 3,200원. 그래서 11만 3,000원 이탈됐어요. 그죠? 그래서 전량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고점 찍고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11만 3,000원 기준에 포트폴리오에 5% 채운 건 그거는 그대로 두는데, 포트폴리오에 5,000원 설정한 거 그대로 두는데,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의 5% 그 이상의 물량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11만 3,000원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 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제 2시 넘어서 재편입, 그리고 오늘 재편입 설정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수 베타시스 39,500원에 어제 기준입니다. 매수. 종가가 39,150원이죠. 메타방 51%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다시 49,300원, 43,900원. 내일 뭐 49,000원 또 올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표님이 몰빵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방 말고는 이걸 어떻게 몰빵을 하라 그래요? 이건 아니지. 메타방의 기준에 이제 인원이 제한적이시고, 운영자산 한 분당 이제 1억 계좌 기준으로 해서 주력주 빼고 변동성 매매 1억씩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제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거래 대금이. 매매할 수도 없는데 무슨 여기서 사셨죠? 잘 사셨어요. 파셨죠? 다 팔았죠? 뭐가 사고 팔고 돼. 오늘처럼 이수베타시스처럼 거래 대금 최상위 6위, 5위로 끝났네요. 거래 대금 최상위 5위로 끝나줘야 그나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6천억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HLB 어제 이제 12만 5천 원에 매도, 12만 원에 재매수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던 거고, HLB 생명과학도 2.5% 발만 건드린 건데 오늘 둘 다 무지하게 맞았어요. 일단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들여다 볼게요. 수급 범위나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제 순조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정리 기준으로 지금도 일단 정리하고 또 거래 터지면 들여다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26일까지예요. 26일. 그리고 11만 2,500원 기준에 저 흐름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대단한 거죠. 한미반도체의 그 누적 수급도. 오늘 이수베타시스 하여간에 그 누적 수급 범위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는 다 자르셔야 되고, 한미반도체 뒤에 넣어놨는데 시간 없어서 한미반도체까지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월등하게 기준 안 잡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런 내용들 다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개장 초에 너무 많은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단 말이에요. 29일 날 보시면은 야간에도 이렇게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심야 시간인데도 VVIP 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올려드린단 말이지. 포트폴리오 구성, 또 종목 검색기에서의 한미반도체의 상한가의 기준, 이런 흐름들.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27일자 공략주입니다. 이수베타시스 얼마? 1,000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가 터져야 시초가 대비 최소
1000만 주가 터지면 7에서 10%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1400만 주 터지면서 시초가 대비 15%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래량 기준점이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미반도체 25일날 한미반도체 공략주로 올려드릴 때에도 똑같이 25일날 볼까요? 25일 방송에서 26일날 공략주입니다 하고 한미반도체 올려드릴 때 그 기준에 거래량 기준 한미반도체 700만 주 잡아드렸죠. 어제 750만 주 터진 거예요. 750만 주. 저 거래량이라는 게 그냥 제가 윤정도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38년 노하우 다 녹여가지고 거래대금, 거래량. 응? 그러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그 이수페타시스 유일하게 시가총액 1조 미만, 1조가 아니죠. 10조 미만짜리 종목. 유일한 10조 미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조 이상, 한미반도체 10조 이상, HLB 16조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하이닉스 120조가 넘는 종목 130조인지 응? 대박이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하여간에 메타방의 70% 수준의 수익 범위까지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HLB 보세요. 11만원 12만원 전부 다 넘겼잖아. HLB 생명과학도 다 넘겼잖아. 과유불급이라고 그 이상의 설정 범위에 대해서는 윤정도가 이전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로 하셔야 되는 거야. 2차 전지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 잘 하셨잖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게 2차 전지 최애 정점이죠. 우리나라에 유일할걸? 그때 10월 말에 또 방송 KBS 나가서 이번에 KBS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머니 올라 다시 한 번만 출연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작년 통 털어서 올해까지 통 털어서 윤정도 시황만큼 쪽집게 없었고 농담이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 온 내용이 그대로예요. 윤정도 말이 정확하게 맞았다 이거야. 남들 2차 전지 악 쓰고 있을 때 윤정도만 차익 실현 악을 썼고 남들 하이닉스 현대차 말도 안 꺼낼 때 하이닉스 현대차 작년 10월 말에 하이닉스 11만원 현대차 17만원일 때 그 강력한 악을 썼고 2차 전지 욕하면은 덩달아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윤정도예요. 2차 전지가 없었냐? 아니죠. 2차 전지 3년을 매매했잖아요. 그 작년 7월 말까지 2차 전지 비중이 공식적으로 30% 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50% 이상까지 채웠죠. LG화학 30%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뭐 15%, 20%씩 또 그 밖에 뭐 포스코 그룹주부터 다. 수요일자 기준에 이것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결론은 하이닉스 1순위로 1바따로 17만 6,500원에 17만 6,500원에 그러고 나서 계속 매수입니다. 한미반도체 11만원부터 11만원부터 고점 넘겼기 때문에 11만 8천원까지도 매수를 드렸어요. 한미반도체도 신고가입니다. 지금 수익률 고점 그 수정해 주셔야 돼. 그러고 나서 눌림목에서 11만 3천원에 또 추가 편입 다 해드렸잖아. HLB가 좀 아쉬운 거죠. 11만 9천원에 오늘 이제 5%까지 채웠는데 손절 범위를 명확하게 여기 써드리긴 써드렸는데 왜냐면 보통 보면은 손절 범위가 없어요. 추후 설정돼 있지. 주력주이거나 뭐 어지간한 변동성 종목 하나 마이크론 이런 쪽은 손절 안 해도 뭐 크게 무리수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니까 결론은 뭐 여기다가 손절 범위는 적어놓긴 했지만 그게 뭐 쉽지 않죠. 어찌됐든 삼성 SDI도 지금 20거래일 고점을 넘기고 있는 과정 속의 흐름이고 오늘 뭐 매수세보다는 좀 눌리긴 했는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여기도 뭐 종가가 매수세 나간 부분하고 똑같은데 26만 1,000원에 대한 고점 인식 부담이 없어요. 하이닉스 또 매수세 또 나가죠.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다 설명을 해. 뭐 VVIP 뭐예요? VIP 뭐예요? 그거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 VVIP는 그냥 말 그대로 VVIP 방인 거예요.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이닉스 18만원에도 매수. 그 다음에 오늘
18만 3천 원까지 매수해 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1만 9천 원 매수. 응?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22만 3천 원입니다. 22만 3천 원. 사상 최대 신고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미반도체 말씀드린 11만 8천 원까지도 매수.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장중 기준에 계좌 수익 범위도 47%, 27%, 3월 기준 7% 이상의 수익. 그리고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하이브, 엔캠 검색기에 압축하면은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하이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 매수세에 나간 거는 하이브는 고민을 했다가 매수세는 안 나갔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나갔고, 흥하해운, 대한해운은 개별 매매라고 말씀드렸고 1조 미만이고, 그죠? 그리고 전략도 한미반도체는 새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수베타시스가 나중에 뜨고 하나마이크론. 오늘 이제 종가가 많이 눌렸어요. 140만 주 3%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글쎄 뭐 동진세미캠처럼 눌림목을 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비중 가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좀 고점에서도 잡았어요. 하나마이크론 5%를 29,000원대 초반 그리고 전후 미끄러져 내려올 때 손절이 아닌 비중 모자르신 분들은 저점 편입 추가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공시가 아니라 아까 공시 어떤 걸 올려달라고 했지? 다른 쪽이야, 다른 쪽.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하여간에, 그리고 29,000원, 그 다음에 29,000원대 초반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의 매수가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29,100원에 한 번 더 나갔고, 같은 자락에서. 그 다음에 이수베타시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화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 한번 나가고 주춤거리고 있다가 오후장은 문자가 계속 나가죠. 38,900원 매수. 하나마이크론 29,40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높게 잡으신 분들 평단은 29,2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고 끝난 건데. 중고 선생님 안타깝게 그 휴대폰 문자가 안 오셨다고 연락 아마 드려서 해결을 해드렸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11만 3천 원에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주입니다. 비중 다 채웁니다. 하나마이크론 손절이 아닌 28,400원에 비중 적으신 분들 채우실 수 있습니다. 5% 넘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39,700원에 싸울린 거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일단 프로그램 쪽에 영향 없이 움직였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30만 주, 0.5% 가까이 나오는데도 약보합권을 유지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땡큐한데? 그래 나서 이제 싸울리는데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들 쪽에 수급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40만 주대, 47만 주까지, 48만 주, 그러니까 50만 주를 프로그램 넘기기도 했는데 매도가 겹쳐져서 내일도 보시면 될 거예요. 하이닉스 18만 3천 원까지 매수. 20만 원 훌쩍 넘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30만 원까지 설정을 찾고 있어요. 지금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20조를 넘긴다고 봐요. 그럼 지금 주가 더블 이상 갈 수 있다. 1차적으로 30만 원까지 놓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이수베타시스 4만 150원까지도 매수. 이수베타시스 4만 150원까지 매수의 기준을 계속 싸드린 거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하고 마지막에 잡은 물량에 대한 손절 범위까지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수베타시스 39,500원 이탈되면은 뭐 차익 실현 그래서 위에서 47,700원에서 잡은 물량은 손절 범위가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마지막 잡은 물량도 손절, 차익 실현. 26일 날에도 평상시에 매수 강도를 넣어줬었던 골드만삭스, 작년 9월 10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매수가 있는 BNP 파리바 그쪽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매도는 전일 기준에 신한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누적 수급 요거 두 개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1월 22일부터 시티그룹 쪽에서 113만 주, JP모건이 35만 주, 골드만삭스가 33만 주, BNP 파리바가 23만 주. 근데 이게 이제 시티그룹 쪽에 너무 집중되면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9월 달부터로 따지면
CT 100만 주대, JP모건 100만 주대, NH 40만 주대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0만 주 해봐야 2%가 채 안 돼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쪽이 안 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이든 오늘의 하나 마이크론이든 한쪽이 다 사버린 거다. 특정 창구가. 그러면 나머지 창구가 따라오기가 불편하죠. 그죠?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뭐 더 위에서 사더라도 한쪽 창구에서 너무 집중되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수페타시스는 뭐 47,000원 또 42,300원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거고 43,000원 또 44,500원대까지 따라붙어요. 우리가 43,050원. 그럼 대부분 다 저점에서 매수하셨겠죠. 어제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마지막 문자가 44,500원이란 말이야. 응? 근데 여기서부터는 현재가 44,300원인데요. 고점은 뭐 44,800원이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6차 5만 원이지만 44,100원이나 43,50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 그러니까 43,50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 저도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재편입합니다. 43,600원에 그리고 43,000원에. 그럼 평단 43,300원에 재편입한 거죠. 응? 그러니까 왜 밑에서 바로 살 거를 정리했냐? 그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뭐 재편입할 겁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기준이니까 자르십시오. 잘라냈다가 훅 밀리거나 하면 더 저점에서도 잡을 수 있고 또 수급이 월등히 더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되면 위로도 따라붙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하나 마이크로는 뭐 이래저래 전략을 다 잡아드린 거고 뭐 수급 범위도 나쁘지 않게 끝났고 이게 오늘까지의 기준에서의 한미반도체 어제 매수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오늘의 매수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뭐 압박님도 또 인천동구 선생님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제 채팅방에 서로들 참여하셔가지고 케빈 선생님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시는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압박님 또 중고 선생님 아까 또 누구셨죠? 이제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시고 확인하세요. 이게 작년 5월 31일에 PER 8배 기준에서의 그러니까 맨 처음 기준은 5월 22일 뭐 이런 때가 있어요. 응? 그럴 때 굉장히 6배, 7배짜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런 그 기준. 그런 기준의 차트도 하나 더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이번 이제 70%대까지 수익 범위를 창출해낸 거는 결론은 이수 페타시스 쪽에서 집중을 했고 최근 몇 거래일 정도는 고생을 했는데 뭐 요거 잠시만요. 저 PPT를 제가 저기다가 넣어놓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수페타시스가 됐든 한미반도체가 됐든 주력주가 됐든 뭐 어떤 기준에서든 우리가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조금만 잘 대처를 하면 크게 뭐 무리수 없어요. 지금 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사상체듯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4,200, 4,3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뭐 저 PBR이나 이런 쪽의 정보가 너무 민감해 있었고 근데 결국은 윤정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PBR주가 아닌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는 성장주의 기준, 고금리 기준에서는 성장주와 위험자산이 강세를 띨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코멘트가 나오더라도 실질 현재 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만큼 지표가 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차트 마지막으로 이제 잘라드릴게요. 얘네들 이수페타시스 차트 잘라드릴 건데 아까 이제 올려드린 차트 기준에서처럼
주봉의 기준이 이 그림이었어요. 어제 올려드린 게. 저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봉 차트 기준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결국은 뭐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견인된다라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었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상태에서 움직임이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변형의 기준에 캔들 음봉의 윗꼬리는 뭐다? 몸통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캔들 윗꼬리에 음봉의 윗꼬리는 뭐다? 캔들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라는 해석.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갭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처음에 요 갭에 대한, 그죠? 요 갭에 대한 부분에 어제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진짜 소름 돋아요. 저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한 방에 형성되죠. 거래는요, 내일 더 터져야 돼요. 이 수급을 끌어올려 놨으면 내일 더 터져야 됩니다. 수급은요, 어제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맴돌도 있던 게 결국은 이렇게 확장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 차트를 잘라서 제가 다시금 또 올려 드릴 거예요. 이수베타시스 53회차의 방송을 갖고 나왔었는데 53회차 방송 차트에서 업을 시켜서 어제 올려드린 그 내용 그대로 기준에 업을 시켜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기준에 이제 올려드렸던 기준이 돌파갭에 55,000원, 매집의 목표 주가가 48,000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 차트 원본을 제가 잡아놓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놨는지 잠시만요. 13회차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하나씩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윤정두가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53회차에 차트 자르죠. 여기서 그렇게 하고 밑에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을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뭐 다 와버렸죠. 이제 5만원 뭐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지 뭐. 5만원 해봐야, 기껏 해봐야 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터져줘야 된다. 거래량이 얼마? 6천만 주, 4천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6천만 주, 4천만 주의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결론은 지금 기준에 거래가 6천만 주, 4천만 주가 실릴 수 있겠느냐? 실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내일 또 거래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현재 기준의 거래량이 뭐 수요일까지 해서 형성돼 있는 거래량이 2,200만 주고, 그리고 하루에 뭐 1,700만 주대 거래가 터졌던 종목이 3월 초에,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터지면서 주봉 단위 6천만 주까지 터진 건데, 내일 기준에 뭐 1,700만 주 터지면 그럼 4천만 주죠. 뭐. 이 거래일 동안에 1,000만 주씩만 터져도 4천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주는 넘길 수 있고, 최소 범위는 OMA 2,800만 주. 그러니까 3천만 주는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넘깁니다. 3천만 주는. 내일 뭐 거래가 아무리 줄어도 급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기준, 금요일 기준까지 하면은 최소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그리고 신고가의 기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이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거래가 더 터져야죠.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씩 월등하게 그 거래 터지는 모습이 확인되면서의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기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인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뭐 그냥 다 넘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기준에서도 일단 이번 주에 만약에 제한 쪽이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터지면 돼요. 수급은 뭐 완벽하게 유입된 게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캔들, 윗꼬리 부분을 음봉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캔들, 그 캔들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형성되어 줬다. 그런 부분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를 잘라서 드릴 건데, 어차피 뭐 원고 작업하신 분은 요 뭐 손댈 이유도 없겠죠. 필요도 없겠죠. 제가 캡처해서 제가 잘라서 넣어서 가격까지 싹 다 올려서 낱장 파일로 유료방에 다 VIP 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뭐 바로 작업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전일 이수펜타시스를 가지고 나갈까 하다가 뭐 한미반도체가 있었고, 그리고 HLB를 뭐 무리수 두고 진행할 게 아니라 뭐 거래가 어제 수반된 이수펜타시스를 설정을 잡았던 게 더 옳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은 유료방만 이렇게 해서 뭐 오히려 유료방만 더 확실한 수익을 남들 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맛있게 수익을 냈으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의 이수펜타시스의 흐름,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오늘이 27일이죠. 차분 올려드릴게요. 내일은 내일대로,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든 뭐 이왕이면 메타방 1기 기준에 이번 주에 더블 계좌 마무리 치면은 가장 좋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수익 잡아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매집의 기준의 목표 주가도 5만원, 55,000원으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 설정 범위, 그리고 매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매집과 갭에 대한, 돌파 갭에 대한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립니다. 주봉까지 올려드리고요. 일봉은 제가 별도로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뭐 어차피 지금 녹화하면서 다 잘라드리고 올리면은 시간도 조금 너무 걸릴 것 같고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를 이수펜타시스 오늘 24년 3월 27일 거를 제가 다운 받았나요? 잠시만요. 이수펜타시스 문자나 이런 부분들 뭐 다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주봉 차트 올려드리고 나머지 일봉 하고 월봉은 재차 잘라서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이제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 140327 주봉 내일 이후에 변동성을 재차 뭐
10에서 20% 변동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종목, 그래 좀 집중해서 보는 종목. 그 기준은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의 기준인데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뭐 HLB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밖에 이제 뭐 좀 시가총액 5조 미만짜리 좀 작은 종목에서는 이수페타시스,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쪽 위주로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잘 아는 쪽 위주로 들여다 볼 거니까 그 부분 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벌써 시간이 뭐 2시간 지난 건가요? 아휴, 방송 장 끝나자마자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뭐 2시간 녹화를 하게 됐어요. 1시간 30분짜리 영상입니다. 일단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 처음 녹화 들어갈 때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고 마무리 정리만 이제 시황에서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계속 올려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뭐 테크놀로지사 지금 방송하면 요거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요 방송하면 어제 방송하면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한 장으로 묶어버리게. 그 다음에 월봉 주봉도 한 장으로 다 묶어버릴 거예요. 요런 흐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목표 주가도 150불로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삼성전자에 그럼 당연히 더 치고 움직일 수 있다. 하이닉스 당연히 더 치고 움직일 수 있다. 한미반도체 당연히. 그래서 앞부분이 또 오늘도 한 20분 25분 정도 박승재 TV의 시황 겸 IT 주들에 대한 전략이 될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미반도체. 두 번째 파트에 이제 뭐 종목 검색기 기준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미반도체를 또 확대해서 볼 수 있느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 표작업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표작업 부분을 일단은 하나 마이크론의 검색기 포착된 부분에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그 찾아오셔야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대부분 볼 수 있으세요. 그게 이제 한 템포 지나간 내용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처하시기가 뭐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하나 마이크론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 기존의 영상 한미반도체 HLB까지 전체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들여다보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강연회 진행을 하는데 다시금 강조드리지만은 메타방 2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연회를 오셔야 돼요. 강연을 오셔야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고지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잡아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강연에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IP 방의 기준에서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IP 방으로 무조건 오시면 돼요. 오늘 원래 신규 가입하신 선생님, 방산 선생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라이브 방송에 오늘 접속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접속이 안 되시거나 못 하시거나 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뭐 하이닉스 아마 장중에 편입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HLB 쪽이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속을 못 하신 건가? 어이구 뭐야? HLB를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이닉스 14%, KCC 4%, 현대차 10%, SDI 5%, 이수페타시스 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 태광 4%, HLB 30%, 한미반도체 17.9%. 이렇게 비중을 설정하시면
멘토 역할을 하는 윤정도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야, 이거 참 크게 밀려 내려갔는데 중간에 접속이 되셨으면 라이브 방송에서 듣고 대처가 되셨을 텐데, 왜냐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어찌됐건 정리해서 다시 전략 설정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